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유정 주거복지연대 주거안전팀장님의 토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거복지연대가 이제 올해 이제 사회적 기업 희망가정하고 저희 연대하고 주택 민원 분쟁 해결 이 사업을 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이제 LH 사업적 본부하고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 지원의 역할을 좀 했고요. 현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거 토론회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오늘 발제자 두 분하고 이제 토론자분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별도로 이제 따로 내용은 올리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이쪽에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소득 1, 2분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조금 전에 말씀한 세입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악성 체납 또 이제 임차인의 이제 의무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실제로 이들에 대한 좀 이해가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봐야 된다. 분쟁 민원이 나오기까지 분쟁 민원에는 사실 계약 전에 입주 점검이나 또 계약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좀 돼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미비돼 있었던 앞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을 한다면 분쟁 민원은 그만큼 해결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이거는 저희의 이제 50몇 건 이 속에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만났던 건들이고 이후는 외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전세인데 이 기금에 대한 부분과 기금에 대한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서울권에서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맞는데 안 맞아서 힘든 주거 환경이나 월세를 주거비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관리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 뭐가 나태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좀 기본 좀 거기다 사람을 좀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이 제도를 좀 보고서 좀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심정적인 거죠 사실은. 예, 이런 걸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참여정부 시절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주거복지 개념을 정착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을 도입을 정책 기조로 좀 삼았는데 이때 이제 매입 전세 신용 공공임대주택 이때가 이제 지원 정책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성 원장님 이제 발제 자료에도 이제 나타났지만 이제 계속 증가 추세가 있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지난해 이제 국토부에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해서 지금 전세임대 쪽 이쪽으로 좀 더 들어올 이제 추세로 좀 예상은 좀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소득 1, 2분이 들어오는 이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만난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요. 민원 대상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사실 임대료 능력이 너무 취약합니다. 이분들이 소득 1, 2분이면 주거급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법정 한부모 이러기 때문에 주거급여로 보증금 월세를 좀 세이브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생계급여 받는 게 1인 가구가 50여만 원이에요. 54만 원 지금 한 그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주거급여는 월세로 차감을 한다 치더라도 생활비가 50몇만 원 가지고 모든 걸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득 1, 2분위에 갖고 있는 이들의 소득 그리고 건강 상태 그리고 주변 사회적 관계들 좀 이런 관계망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제도 전세임대 제도에 좀 문제점을 좀 더 바라봐야 되지 않나. 사람에다가 사람한테 좀 초점을 두고 좀 봐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나와 있는 지금 임대 가격이 비싸고 이런 부분들 앞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이들에 대한 이제 그 이들한테 맞는 그 제도를 좀 현실화하지 않는다라면 그 주거권 보장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제도가 서민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이 기치로 해서 이 제도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아까 이제 그 박근성 관장님께서 여기 이제 그 긍정적인 기대 효과 이런 부분에서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뭐했다 그 일정 부분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이 취약계층들 이런 사람들의 그 서민 안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있잖아요.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 좀 되면은 조금 낫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분들은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거리로.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고시원 나가죠. 여관 나가죠. 다른 데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들어오셨다가 결국 우리는 이분들이 다시 가는 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뭐 이제 그 많은 분들 주거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이분들의 신청 도와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매입임대주택 마찬가지 다른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을 그 들어가는 경로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신 그 이번 그 분쟁민원 그 이 시범사업 외에도 만났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몇 년째 지금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청했어. 연금도 신청했어. 나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멍이 지금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토론 그 과정에서 물량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 공공임대 쪽에 들어오시는 이 분들 중에 소득 1, 2분들은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기는 적정성이라기보다는 이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어떠한 그 제도 그 보완을 좀 통해서 더 머무를 수 있게 더 하향되지 않고 다시 나가지 않게끔 하는 이런 그 안전망을 저희는 좀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거복지 연대에서 그 박 원장님께서 이제 그 개선 사례로 했던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좀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개선 방안들이 연대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제도 개선에서 별개로 또 민간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그 민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또 관련된 이런 유관 기관들과 해서 좀 이게 그 현실에서 좀 바닥을 좀 이렇게 깔고서 가는 부분 그래야 아무리 제도라고 하더라도 제도가 현실을 못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연대에서 지금 그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건강 일자리 돌봄 이런 부분과 좀 연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 주거기본법 2015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법을 좀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좀 어떻게 됐냐면은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여기에는 우리의 주거권이 좀 추상적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기본법에는 국민이 법령에 따라서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가 주거비 부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정 수준이 이상의 주거 환경을 누리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우선 공급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해야 된다. 왜? 이 기본법이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택 그 분쟁 민원 속에서 만나는 이 대상층이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여기다 두고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선이라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더디고 있다라는 거 현장에서 아마 매우 깊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이후에 좀 더 이제 토론을 좀 더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그 지금 그 대안들 이런 부분들 조금 좀 하면서 우리의 제도가 좀 더 현실이랑 좀 맞닿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우리의 한발대기가 되는 그런 자리로 좀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강조하신 부분들이 이 정책 대상, 세입자 관점에서 좀 더 봐줘야 될 것들이 주거권과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동일하게 전세임대 관련된 그 기금의 지원 기준 자체가 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전세임대가 굉장히 그 소득 1, 2분이 해당되는 저소득 계층들을 감안했을 때 주거비 이외에 여러 가지 생계비까지 고려를 했을 때 해법들을 좀 찾는 방법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